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꼭 기억할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 주시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리두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적당한 거리두기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더 먼저 나부터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작게는 이 스마트폰 중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원장님 어느 정도를 중독이라고 하는지요?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면은 절제가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금단 현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단 기준에 속합니다. 중독에는 이제 물질 중독, 담배와 술 같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 중독도 있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 네네. 운동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유아동, 유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위험군 비율의 20%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유아에게도 과의존이 높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독이란 표현보다는 과의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늘은 게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중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 게임에 중독됐다 느껴질 때는 솔직히 혼자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 중독이 가져다주는 폐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중독이 사실 치료가 어렵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 심리가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공명 영상으로 관찰한 결과 MRI죠. 정상 이용자에 비해서 게임 중독자들은 갈등을 탐지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충동적인 부분의 뇌 부위가 활성이 약한 것으로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충동 조절이나 갈등을 탐지하는 그 역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앞으로 청소년이나 나아가 성인의 사회성 발달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손상될 경우에 그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네. 이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동 때부터 처음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부터 가이드라인이나 집에서의 지침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MRI 상에 나타나는 갈등 탐지와 조절에 관련된 뇌 부분의 활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어떤 중독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중독으로 옮겨가기가 쉬운 건가요?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조절 능력이 떨어진 트레이트를 가진 그런 소인을 가진 분들에게 중독이 더 잘 일어나고 또 중독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충동 조절이나 이 부분에 대한 뇌 부분이 활성이 약해지는 것. 결국은 둘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이 결국은 뇌기능 손상과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좋아지기 쉽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뇌는 자라나는 거니까요. 그쵸. 성장에 영향을 반드시 준다는 거죠.
예.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현대 사회가 가져다 주는 현상 중 하나인데 게임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 하나하나 일러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도 어머님들에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했냐? 음. 그러면 그런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규칙. 네. 평일에는 몇 시까지이고 몇 분이고 또 어겼을 때는 어떤 상과 벌이 있고 주말에는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음. 언제 부모에게 반납할 것인지 이러한 신세계잖아요. 스마트폰 세계가 아이들에게는. 그 그쵸. 과의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부터가 스마트폰과 게임에 음.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래서 과의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습관화되어서 그 지침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음. 특히 아까도 충동 조절을 좀 잘 안 되는 뇌 기능의 변화가 온다. 뇌의 변화가 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그 제재를 따르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음.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무엇보다도 같은 편이 좀 되어 주어라. 네. 맨날 탓하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있는 애 스위치를 확 꺼버린다든지 이러면 아이에게 더 폭발하게 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좀 관심도 가지고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한 거지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요즘에 혼자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면 요즘은 게임 그 세계에서 아이들이 만나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게임 중독이다, 나쁜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좀 다른 취미 생활이나 외부의 야외 활동을 좀 친구나 부모와 좀 더 공유하는 것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이 중독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본인이 아닌 가족 중에 게임 중독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옆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조금 언급은 했었는데 무절제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가 역시 아이들이 따라할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을 제재하기 전에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 진료실에서도 스마트폰을 아이들 제재하라 그러면 "엄마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는 성인이지만 너는 아이잖니." 이 말로 다 대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또 유아와 노인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층에 다른 놀이 문화가 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특히 육아를 도맡게 된 노년층에서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또 부모가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발생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부모가 좀 더 그 아이들과의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또 역으로 자녀는 더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더 게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과 대화인데요. 음. 이것이 중독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네. 갈등을 유발하고 부모도 상처를 받기 쉽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떤 뇌 중독을 해결하는 약물이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음.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정말 전문적인 그 도움을 얻으면서 극복해 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폰 시대를 누가 상상을 했었겠어요. 음. 우리가 세계 어디서나 하나가 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러나 일상에 방해가 되고 특히 건강을 해친다고 하죠. 눈, 또 손목 증후군, 음. 또 불면증의 원인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건강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습관이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가 긍정적인 습관에 중독이 되어야 하는데 음.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원칙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지 말고 다른 방에 둔다든지 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킨다든지 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들 늦게 사줬거든요. 대학에 가니까 이렇게 사주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훈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